안녕하세요. 은빛 정의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찾는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퇴근을 하고 일찍 저녁을 먹었고요. 오늘은 혼자 나왔습니다. 아이는 오늘 집에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라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나와서 벌써 7시 34분인데요 8시까지만 집에 도착하면 문제없는 저녁 라이딩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혼자 라이딩을 하면서 녹음을 했던 게 있었는데 녹음 방법을 잘 몰라서 파일이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고, 업로드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은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잠깐 제가 달릴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충주댐을 올라가는 코스인데요, 사실 이제 바이크를 타고 충주에 오시는 분들, 또는 여행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게으른 악어를 많이 찾아가시는데, 그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요. 충주 시내 뒤쪽에 있는 충주댐 길입니다. 그래서 뭐 코너가 이렇게 고속 코너나 이런 거는 없지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코스인데요, 크게 위험 요소 없이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코스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많이 어색하긴 한데, 저는 사실 면허를, 이중소형 면허를 취득한 지는 이제 딱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혼자의 그 모터사이클에서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고객들을 상대로 50만원 할인을 해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1년이 거의 다 될 때쯤 막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주로 자동차를 자동차 타는 걸 좋아했는데, 바이크는 이제 더 늦으면 못 할 것 같아서 와이프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금 와이프도 같이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사실 아이가 있다 보니까 같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라도 한번 코에 바람을 좀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있고, 코너가 깊은 곳은 사실 한 40km 정도의 속도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20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했고, 한 해도 빠짐없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사고고요.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차량을 운행했던 건 어떤 이런 쫄보 같은 성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렇게 앞에 보이지 않는 코너는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이렇게 산속을 달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구비구비진 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충주에 내려온 지가 4년 정도 되는데, 이 뒷길을 많이 다녔어요. 예전에는 이제 주로 자동차를 타고 이 길을 달렸었고, 이렇게 구비구비 가다 보면
불필요한 생각들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힐링 로드였어요. 자동차를 타고 와도 바이크를 타고 와도 참 재밌는 곳이고요. 혹시 저쪽에 충주댐이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서 살짝만 보여드리고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그냥 가보겠습니다. 충주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너무 풍경이 멋있어서 저도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여기는 지금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것도 많이 좀 형성이 된 것 같고, 충주에 계시는 분이라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사실 제가 아직 겁이 많아가지고 규정속도를 넘게 막 다니지는 못해요. 여기 호슬로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리도 야외에도 있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봤을 때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 좌측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도 반대편이라서 가볼 수가 없네요. 원래는 이제 뒤쪽에 반대편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정자를 들려서 잠깐 쉬었다 가는 코스이긴 한데 오늘 그냥 지나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이크 이야기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바이크 관련해서는 딱히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바이크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사실 바이크는 전부 신차로 구입한 이유가 잘 모르는데 입문을 하기 위해서 중고로 입문을 한다거나 하면 그렇게 사용되는 비용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 사실 이제 12650R E클러치를 선택한 이유도 12650R E클러치가 아마 안 나왔다면 저는 미들급에 발을 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를 할 때는 수동 차량도 운행을 했었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 변속하는 자체가 재미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를 입문을 할 때 닥스 125와 몽키를 고민을 했었는데 몽키를 사지 않은 이유는 사실 클러치가 있어서였어요. 물론 이제 작은 바이크이긴 하지만 클러치를 조작하는 부분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몽키 125를 사지 않았고, 그래서 마침 닥스가 출시가 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무심 클러치가 적용된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닥스도 사실 와이프 덕분에 충동 구매를 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타다 보니까 역시나 출력의 어떤 목마름,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사실 이제 엔진의 회전 질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동차는 6기통, 8기통, 4기통, 12기통, 더 높은 16기통 이런 차들도 있는데 이 바이크 4기통의 배기음이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이크의 4기통의 회전 질감과 적당한 출력, 그리고 이제 흔히 쿼터급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300cc 그 쿼터급 바이크들은 대부분 이제 3기통, 2기통, 그래서 최소 4기통 바이크를 사려고 하면 미드급으로 올라와야 돼서 여기 12650R E클러치를 선택했습니다.
벌써 지금 1600km를 넘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1차 지점이에요. 여기서 좌측 주차장으로 진입을 할 거고요. 저 앞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부끄러워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유튜브를 편집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방송이에요. 저는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바이크를 타면서 생각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재미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록을 남기다 생각하고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나중에 추억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좀 남기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편집도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제 큰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제 기록에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바이크 그런 이유로 입문을 했고 뭐 이런 내용들 쭉 설명을 드렸는데, 취미는 다 이렇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경험을 해보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바이크를 한 3개월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위험한 취미는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안전한 이런 위험한 스포츠 취미 이런 거는 이제 아예 배제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늦어지면 정말 스텝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정에서 와이프가 응원을 해줘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와이프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직장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동생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저희 와이프의 시원시원한 성격을 정말 부러워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항상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더욱 안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바이크라는 게 제가 혼자 조심히 탄다고 해서 사고가 반드시 안 난다라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정자에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여기 와서 이 정자에서 이렇게 충주를 내려다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곳, 충주에서 배가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주
1시간 정도 이렇게 탈 수 있는 유람선도 준비가 되어 있고, 나중에 오신다면 꼭 한번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편집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많이들 질문 받았던 것 중에 바이크가 좋은가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군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죠. 처음 타봤던 ST125 닥스 125, 제 첫 바이크였고, 그리고 뭐 한 달, 두 달 만에 500km 정도 타고 지금 12650 리스터치를 비교군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닥스 125하고 12650R을 번갈아 타다 보면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나 뭐 바이크나 여러 대를 이제 바꿔서 운영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무조건 배기량이 큰 바이크라고 해가지고 재밌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닥스를 처음 탔을 때는 되게 조작하기도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번갈아 가면서 타보니까 닥스는 정말 가볍고 다루기 쉬운 그런 바이크인 것 같고요. 12650R은 사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특히 뭐 무게도 무겁고 바이크를 돌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닥스를 타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이렇게 바람 쐬면서 배기음이 듣고 싶을 때는 12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바이크 다 좋은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부족한 점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속 크루징보다는 사실 이렇게 산길을 달리면서 바이크에 어떤 매달려 있다는 그런 느낌,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그 컨버터블 오픈카를 탔을 때 그때도 느꼈던 생각이 참 자연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붕이 열려있고 온 몸으로 바람을 다 받아내는 바이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유로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훨씬 무섭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게 됩니다. 네, 간혹 그 오픈카가 그립긴 해요. 앉아서 편하게,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뒤에서 바람도 나오고, 코너가 깊어지면 저는 말이 없어집니다. 아직도 코너는 무서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간단하게 녹음을 해봤고요. 첫 녹음이에요. 녹음하는 방법을 바이크 유튜브에 계신 임스터님 영상으로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지난번 촬영했던 녹음이 하나도 안 돼서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나왔고, 오늘은 제 성공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실 재미는 없을 수도 있고요.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30대 아저씨의 일상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30대 아저씨의 일상일 수가 없겠죠. 네.
시간은 제한적이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재밌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 중에 선택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주시는 저희 와이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날이 어두워지니까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제일 걱정되는 게 산에 있는 동물들이 나와서 이제 스킬 사고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고, 동물이지만 동물을 부딪히면은 동물이 또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 뒤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네, 평일에는 제가 여기 와보니까 평일에 이 도로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대본이 없다 보니 오늘도 이야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이라고 하면 제 이야기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 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영상을 처음 찍기 시작했던, 촬영하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과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